안녕하세요. 이번으로 두 번째 촬영을 하게 된 홍치와 누비입니다. 합이 조금 맞았어요. 조금 전까지 어색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저번 시간에 이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그 학생들의 노트 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번에도 그 목표는 DNA 뛰어넘기. 물론 DNA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과연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그쵸. 뭐 이런 거죠. 네. 노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트라는 게 사실 수업 시간에 내 기억을 위한 기록이라고 보면 되죠. 내 정보, 어떤 특별한 정보에 대한 기록. 그 노트라는 것은 글씨나 그림을 그리도록 백지로 메어놓은 책 이렇게 돼 있어요. 노트. 네. 공책이죠, 공책. 그쵸. 비어 있는 거.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트는 네. 기록하는 거, 네. 기록하는 거를 말하는 거. 네. 공책과 유사하긴 하지만 네. 기록이 되어야 기록이 된다. 되죠. 이렇게 되는 것 네,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 노트가 왜 노트 이야기를 꺼내게 된? 노트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DNA 뛰어넘기인데 그쵸. 우리의 그걸 궁극적인 목표는 네. DNA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네. 잘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미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미천이 뭘까? 저의 생각은 노트가 그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미천이 있어야 뭐라 할지. 근데 미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해요? 아니면은 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미천이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의 미천이 되는 거죠. 지식의 미천이 되는데 근데 그 미천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네. 이게 분명히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노트는 많이 쓰고 이쁘게 쓰고 깔끔하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쓰는 사람이 있죠. 성적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장본인처럼 더럽게 쓰는데 네. 되는 사람 들었지만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떤 미천은 어떤 얘기냐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천이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방금 말씀하셨듯이 누구는 이만큼 미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줄 모르는 거죠. 활용을 할 줄 모르는 거. 그러면은 쓸 줄을 모른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였는데. 그쵸. 있는데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기억이라는 것은 그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중간에 존재를 하지 않고 네. 사실 20초 정도의 어떤 그냥 간단한 네. 그냥 상징. 두 번째 한 뭐 10분 내지 20분 정도 갈 수 있는 단기 기억. 네. 그리고 2주 3주 4주 막 갈 수 있는 네. 장기 기억이 있는데 중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넣어놓고 못 쓴다라는 건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게 물론 기억인 거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 약간 그거를 다룰 줄 아는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기억에 있으면은 그걸 바로 쓸 수 예를 들어서 어떤 내 기억 속에 있으면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내 기억 속에 있으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수학은 내가 기억에 있어도 알고 있는 거랑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논의의 출발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멘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돈 참 안 들였대요. 그 네. 메멘토를 찍는데 20일밖에 안 들었으니까 사실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돼요. 네, 몇 명 안 되죠.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 대작과는 네. 전혀 다른 어떤 거. 그러니까 이 메멘토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네. 20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 네, 해요. 당연히. 네. 앞뒤로 계속 기억을 못 하는데 그 기억을 하는데 기억은 불확실하지만 메모는 확실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몸에다가 메모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점점 비붕에 빠지죠. 왜냐하면 이 메모가 오히려 환상을 만들고 스토리 자체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게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병을 갖는 거예요. 병을 가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병이지. 네. 정말 많은 생각을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세 까먹는 거예요. 금세 까먹죠. 그 기억의 휘발성이라고 하는데 네. 기억이 날아가 버리죠. 진짜 날아가는 거야. 진짜 날아가 버리고 없어. 꺼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논의의 출발점은 아이들이 기억의 휘발성에 대한 네.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의 휘발성의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원인이? 기억의 휘발성의 원인이요? 왜
이게 아이들의 현실이거든. 네. 아이들의 현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처음 보는 걸 익숙하지 않은 걸 접하다 보면은 이게 천재가 아닌 이상 날아갈 수밖에 없죠. 자꾸 반복을 하지 않니 이걸 자꾸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잡아서 반복해서 이렇게 가지마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이게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모르진 않거든. 그쵸. 근데 왜 못할까요? 있는 거지. 모르지 않죠 당연히. 내가 반복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당연히 알죠. 근데 왜 안 하는 거지? 마치 이거랑 거랑 똑같은 거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안 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잖아요. 새 공부하는 새 학생들이 내가 성적이 안 나. 그럼 공부해야지. 그래서 다 공부해서 다 성적 나오면은 다 100점이잖아요.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럼 의지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의지력과 그럼 의지력이 확보가 되면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의지력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문제점은 그게 갖춰진 상태로 사실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현실은 일단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휘발성이 있다. 네. 병이다. 네, 병이죠. 두 번째, 그 준비가 되어 있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 겉보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이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세 번째, 정말 허술한 노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있다라는 부분. 네. 있어요. 이 한 세 가지가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의 현실은 일단 녹록지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급박한 현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가장 급박한 현실이요. 노트와 점수가 안 오른다. 점수가 안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급박한가?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점수가 안 오르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발등에 불은 떨어져서 이미 불을 타고 있는데 이거 꺼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다 타고 이제 빨리 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제 꺼야 되잖아. 네, 그렇죠. 꺼야 되는 현실에 의해서 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꺼야 얘기죠. 되는 현실에 대해서요. 이거 뭐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나는 네.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성적이 안 오른다. 뭐 우선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그걸 자기를 판단해볼 수 있어야지 않을까요? 모르는지 아는지 확실히 알겠느냐. 적기는 했는데 그게 그렇죠. 모르지 않느냐. 예,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노트 정리다 이거라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거. 예, 오늘 배운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 네, 그렇지. 오늘 했던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은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 어떻게 반복을 할 거냐. 네, 라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미천은 노트밖에 없으니까 네. 배웠는데 집에 와서 봐도 가지고 있는 거는 노트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노트를 하는 방식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네,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럼 노트하는 방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도 해본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진 않았는데 약간 설문 비슷하게 한 5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네.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정말 뭐 앞에 선생님이 판서를 해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쓰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 대다수가 색을 많이 구분해서 필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중요한 거는 빨간색, 그 다음 덜 중요한 건 무슨 색에 색깔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하거나. 근데 장권이는 색깔 구분 안 했잖아요. 저는 시꺼멓게 다 썼던 거로. 저는 검은 펜 하나면 다 됐었죠. 예. 그치 농담을 조절하면서. 예. 근데 가장 싫어하는 놈이 누구냐면은 형광펜 주황색으로 노트 필기하다가 어지러워져 써진 느낌. 난 그런 애들은 불쌍히 죽겠어. 너무 과해도 안 되죠. 그쵸. 네.
이걸 밑줄 그어야지. 네, 그걸로 밑줄 글씨를 쓰고 자빠졌으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얘기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색깔 구분에 대한 게 네. 문제가 되느냐, 그게 도움이 된다는 의미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과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색깔 구분을 해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의 기준을 정해놓은 친구들이 있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빨간색, 내가 정말 중요해서 아예 모른다 이런 건 빨간색, 그 다음에 그 다음 중요도로 파란색 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추가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연필로 연필로 쓴 건 추가 정보, 그리고 수학 증명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아예 이렇게 해서 일정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색깔을 구분하는 건 정말 좋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구분도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내 칠판에 내가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걔가 똑같이 자기가 한 게 그럼 똑같이 한 거지. 그 나름의 기준을 자기가 그걸 이해를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가 몇 가지가 이제 색깔을 구분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색깔을 구분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거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데 필요한 게 이제 기억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매개체가 얘를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는 이제 여기서 뭔가에 대한 거를 매칭을 하고 그 매칭을 해서 얘를 기억할 수 있는 매핑을 하는 거지. 그렇죠. 매핑을 해서 걔네들이서 남은 찌꺼기가 몇 개가 탁탁탁 있어서 걔가 매핑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색깔 구분은 의도하고 상관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쯤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죠. 이제 일기라고 메모하고 노트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공통점이 뭐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 누가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 저랑 성도 비슷하고 그 예술성도 비슷하고 그 진취적이면 대단히 비슷하고 다른 거 있으면 난 한국어를 쓰고 그 사람 미국말을 쓰고 더 다른 게 있으면 돈이 좀 많고 난 좀 없다. 그렇죠. 이런 차이. 또 인성적인 면에 그 괴팍함은 좀뭐 탈추정을 또 비슷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파워포인트를 그렇게 싫어요. 파워포인트를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다 각색을 하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뒤쪽에 나오는 사진이 몇 개 안 돼. 2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몇 개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그 연설을 다시 복원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건데 불가능하지. 그쵸, 불가능하죠. 그럼 이번엔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차트체로 쓰잖아요. 그쵸.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고. 그럼. 자기 자신도 똑같이 못하고. 그런데 졸업식에 가서 하는 연설문을 보고는 똑같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차트체처럼 되어 있는 판서가 이게 연결이 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를 복원해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있는데 색깔 부분으로 그걸 극복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부정. 그런데 거기에 연필로 덧붙여 쓴다라는 부분은 긍정. 그래서 연결고리를 분명히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노트 필기에 대한 색깔 구분이 상당히 유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요. 노트하고 그러면 일기장하고 메모의 차이점이 어떻게 된 건데 두 개씩 한번 연결하면서 얘기해 봅시다. 우선 일기랑 노트를 살펴보면은 공통점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어떤 노트라는 거는 내가 어떤 기억, 내 정보를 기록하는 거라면은 일기 같은 경우는 내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둘 다 어떤 점에서는 내 걸 기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통점이 또 색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일기를 보여주려고 쓰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일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요즘 어머니한테 보라는 거지. 펼쳐놓고. 펼쳐놓고. 근데 애들 요새 초등학교 애들은 가가지고 뭐 과학 일기 보여주려고 하는 네. 거 많잖아요. 노트 필기도 자기의 추억으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있다고. 그냥 하나의 작품 깨끗하고 깔끔하게. 예. 그러면 거기서 그게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게 쓰고 2번씩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남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일기는 안 그렇다고. 일기는 쓰면 하루에 일과지만 쓰면 기억이 남아요. 다시 보면. 예. 근데 노트는 보면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상하죠. 그쵸. 그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에요. 그쵸, 그 이유가 있죠. 어떤 건?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매일 쓰는 거, 네. 그 기록에 남기는 거, 나의 일상. 네. 그럼 공통점인데 그럼 차이점이 있겠네. 네.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있겠죠. 뭐 애초에 기록하는 정보 자체가 일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거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쓰는 거지만 노트 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전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에 대한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이런 거다 보니까 또 일기는 내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어차피 내 장기 기억에 있던 거고 내가 스스로 느낀 걸 쓰는 거잖아요. 내가 느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내 기억 속에 어느 정도 뭔가가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있고 이런 거를 일기로서 기록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운 정보를 기록하는 것보다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게 쉽죠. 초등학교 노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제 갑돌이가 우리 엄마한테 할매라고 했다. 잠이 안 온다. 화가 나서 내일 아침 일찍 따지러 가야겠다. 일기 노래 가사인데 아니 그게 표정이 딱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할매 아니야? 네. 그거 그렇죠. 화나. 그 표상이 턱턱턱턱 그래서 네.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연결이 돼.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아이들의 DNA 뛰어넘게 가장 맹점이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노트 필기가 표상이 돼서 기억을 살릴 수 있을 만한 뭔가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앞만 봐도 정의와 단어. 근데 아이들이 정의와 단어에 상당히 무감각해. 네. 왜냐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트를 보고 읽어 드릴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단어들이 존재를 안 하는 거지. 그냥 받아쓰고 넘어가면 그냥 정의를 쓰는데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두비강 선생님한테 영어로 된 원서로 된 수학책을 사다 줬는데 5페이지 읽어서 5페이지 3번째 읽으니까 이제 와닿더라고. 네. 단어가 와닿기 때문에 이게 문맥이 연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메모와 그럼 일기와 노트의 차이점, 공통점은 뭐 일상적이고 자유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라고? 차이점? 노트와 일기의 차이점? 노트와 일기 차이점은 뭐 이 방금 말씀하신 게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어떠한 것들의 과정이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쉽게 해독을 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게 네, 그게 차이점. 노트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 노트의 차이점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그렇죠. 엄청난 거고. 네,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면 메모하고 그러면 노트는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메모와 노트, 유사하지. 네, 그치. 이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유사하죠. 우선 어떤 내가 두 개 다 내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기록이고 또 메모 역시 똑같은 거, 어떤 정보에 대한. 근데 차이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차이점. 네, 그럼 공통점이라는 거는 지식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 그렇죠. 기록 수단. 그러니까 일기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그러면 기록. 그렇지. 그러면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느냐? 차이점은 노트는 내가 어떠한 일정한 주제를 가지거나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써내려가는 반면에 메모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절된 정보에 대한 띄엄띄엄 내가 필요한 것만 또는 내가 어디 부족하거나 짤막짤막한 그런 좀 단편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죠.
메모는 이제 두 가지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단편적인 지식, 조금 전에 얘기했죠. 단편적인 지식을 기억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네. 그런데 노트는 그럼 장기 기억 속에 어떠한 하나의 표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논리와 이론으로 장기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메모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기능이 메모는 보조적인 기능. 네. 논리와 이론을 끌고 나가는 데서 보조적인 기능. 그러니까 여전히 단절된, 그쵸. 분절된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다. 네. 그렇다 보면은 노트는 하나의 스토리식으로 가야 되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이제 노트는 분명히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논리적인 어떤 흐름의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노트 필기하는 게 좀 독특하겠잖아요. 그거 좀 소개 좀 해보지. 아, 예. 저는 사실 제 나름의 노트 필기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이걸 하다가 딱 한 명 친구가 저랑 비슷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 친구가 저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자기가 노트를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방식을 통해서 그걸 재구성해서 자기가 이해한 방식들을 재구성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도 그냥 노트 필기 형식 그냥 뭐 쭉 써내려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이해한 거를 이야기 형식으로 써버려요. 제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는 내가 논리를 이어가는데 단편적으로 도움이 줄 뿐이지 노트 사실 그 노트 자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많은 친구들이 노트를 보고서 집에 가서 보고서 수업 내용을 다시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야기 흐름이 연결이 안 되니까. 브레인스토밍이나 이제 뭐 마인드 그렇죠. 맵이라든지 마인드 그런 맵이 방식, 퍼져나가야죠. 그렇죠. 예. 퍼져나가는 것이 네. 이렇게 연상법에 대한 부분. 예, 맞아요. 그게 돼야죠. 저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가야 될 건 이제 노트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그리고 방식이 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은 열어놨어요. 네. 노트가 필요한데 DNA를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해요. 예. 그럼 노트 부분이 메모와 일기로 그치지 않고 노트로서 자기가 미천할 수 있게 하는 네. 방법이 뭐겠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열어놓는 네. 거죠. 지금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50분을 하면 하나도 안 봐요. 저도 끝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25분씩 끊어서 네. 진행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꺼내놓는 작업, 네. 그리고 이 다음번부터 노트라는 부분이 어떻게 미천이 될 거냐라는 네. 부분을 좀 얘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에는 그 방법과 진짜로 뛰어넘는 실전적인 걸 얘기해 드릴게요. 그죠? 너의 꿈속